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오래된 종합병원의 6층 내과 병동. 그곳엔 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 6인실 병실, 창가 자리에 누워있는 75세 김말순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노안의 폐렴까지 겹쳐 이미 2달째 병상에 누워 계셨죠. 할머니, 오늘도 기침이 많이 나시네요. 50대 남자 간병인 이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순의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길엔 따뜻함이 있었죠. 말순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말순의 목소리는 쉰 듯 떨렸습니다. 병실 안다른 환자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가족들의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담당 주치의인 김 교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차트를 대충 훑어본 뒤 고개를 저었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의사에게는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하나일 뿐이었죠. 회진이 끝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는 게 이리 허망할 줄 알았으면 젊을 적 더 웃어볼 걸.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랗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아니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발걸음을 끊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강호가 물컵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건넸습니다. 말순은 강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물을 몇 모금 마셨어요. 강호 씨, 고맙습니다. 내 자식들보다 더 자식 같네요. 강호는 아무 말 없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간병인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안정적인 손길이었거든요. 마치 오랜 경험을 쌓은 의료진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녁 7시가 되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보호자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죠. 말순의 병실엔 강호만 남았습니다. 24시간 간병을 맡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밤도 제가 곁에 있을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하지만 말순의 호흡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며 자꾸 손으로 가슴팍을 짚었어요. 강호는 즉시 말순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답답하세요? 가슴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강호는 조심스럽게 말순의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위치에 손을 댔어요. 마치 경락을 짚듯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죠. 조금 나아지셨나요? 신기하게도 말순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말순은 놀란 눈으로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무슨... 그런데 저 눈빛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도 못한 일을 간병인이 해낸 거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상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세심하게 살폈죠. 새벽 4시 말순이 갑자기 거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즉시 말순을 일으켜 앉히고 등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정확한 혈압 측정을 했습니다. 간병인이 하기엔 너무나 전문적인 손길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강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말순의 상태는 조금 안정됐습니다. 강호 덕분이었죠. 아침 7시
병동에 활기찬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환자들의 기침 소리, 그리고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병실만큼은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어떠셨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레지던트 박준호가 말순의 병상 앞에 다가섰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라 아직 경험은 부족했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아, 선생님. 간병인분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요. 말순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간병인분이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강호가 조용히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등을 좀 쓸어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엔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어요. 말순의 혈압과 맥박 수치가 어젯밤에 비해 확연히 안정됐거든요. 단순히 등을 쓸어주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주치의 김 교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악화일로였는데. 김 교수는 청진기로 말순의 가슴과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인 호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회복이 어려워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향후 치료 방향을 정하시죠.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김 교수에게는 이미 포기한 환자나 다름없었어요. 회진이 끝나자 준호가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간병인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환자 상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혈압이 오르실 때마다 손목 맥박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쁠 때 자세를 바꿔드리고. 맥박 확인이라고 하셨나요? 준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일반 간병인이 맥박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점심시간 말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죠. 하지만 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손목을 잡고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댔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강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가슴 부위를 정확히 짚어가며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마치 경락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뭘 한다고. 김 교수가 비웃듯 말했지만 신기하게도 말순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간병인의 손길만으로 응급 상황을 벗어난 거였거든요. 말순은 힘겹게 웃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무슨. 그런데 저 눈빛 참 희한하네. 오후 2시 다른 병실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말순의 병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의 솜씨가 소문이 난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 혈압이 자꾸 오르는데. 하지만 강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순 어머니만 전담으로 돌보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환자 가족들의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강호의 실력을 직접 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녁 6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강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병인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일반 간병인치고는 너무 전문적이야. 혹시 예전에 의료진이었던 건 아닐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강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말순의 곁을 더욱 꼼꼼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밤 9시 준호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병인분,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시는 거죠? 강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간병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확신했어요. 저런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말순의 곁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병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여전히 말순의 침상 옆에서 깨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조심스럽게 켜고 말순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강호는 말순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손놀림이 평범한 간병인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맥박을 확인한 뒤 강호는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측정 결과를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말순의 가슴 부위를 청진기 없이도 정확히 짚어가며 호흡음을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올랐네요. 이 시간대엔 보통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강호는 혼잣말을 하며 말순의 다리 부위를 살펴봤어요.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끝으로 특정 지점들을 눌러가며 순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말순이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호는 즉시 말순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등 뒤 특정 부위를 정확히 짚어가며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마치 경락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강호의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말순의 호흡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신기하게도 불과 10분 만에 호흡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새벽 4시 우연히 화장실을 가던 준호가 복도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강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건 일반적인 간병이 아니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호가 말순의 몸 곳곳을 체계적으로 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맥박 정상, 혈압 140에 85. 조금 높지만 허용 범위 내네요. 강호가 수첩에 기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간병인이 의학 용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사용할 리가 없었거든요. 아침 7시 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순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간병인분, 어제 새벽에 뭘 하고 계셨나요?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어머니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상태를 살펴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준호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강호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합니까? 혈압 측정이나 맥박 체크 방법이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그때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강호 씨는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병원 의사들보다 더 꼼꼼하게 봐주시거든요. 오전 10시 강호의 소문이 병동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실 환자 가족들이 몰려와서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만 봐주세요.
혈압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 숨쉬기가 힘들다는데.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말순 어머니만 전담으로. 하지만 환자 가족들의 간청은 계속됐어요. 강호의 실력을 직접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1시 간호사실에서는 강호에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간병인 뭔가 수상해. 환자들 진료하는 것 같던데? 간병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잖아. 수간호사가 직접 강호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간병인분, 의료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후 3시 병원 측에서도 강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원무과 직원이 강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만 있고 의료진 경력은 없네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어요. 일반 간병인이 보여주는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6시 강호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조용히 돌봐드릴게요. 왜요? 강호 씨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강호가 자신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 9시 준호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병인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간병인이 전부인가요? 강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간병인입니다. 지금은 간병인이라는 말씀은 예전엔 다른 일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준호의 질문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병실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놀랄 만큼 호전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믿기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병동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었죠. 아침 8시 간호사들이 휴게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 간병인 정말 이상해. 어제도 혈압약 복용량에 대해서 환자 가족한테 조언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보니까 환자 차트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던데? 간병인이 차트를 그렇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까? 간호사 김윤희가 가장 의심스러워했어요. 내가 보기엔 예전에 의료진이었던 것 같아. 손놀림이 너무 능숙하거든. 그럼 왜 지금은 간병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지. 혹시 무면허로 의료행위하다가 걸린 건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병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호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말순을 돌봤어요. 오전 10시 말순의 상태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기침이 줄어들고 호흡이 안정됐어요. 가족들도 이런 변화에 놀라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말순의 큰아들이 한 달 만에 병원을 찾았어요. 강호의 간병 덕분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강호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그런데 간병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점심시간 수간호사가 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호 씨, 환자 가족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의학적 조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간병인이 의료 상담을 하는 건 분명히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고를 받은 강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간호사실에서 강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박 선생님, 그 간병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요? 의학 지식이 너무 정확해요. 간병인 치고는 말이죠. 간호사 이미정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제가 된 사람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간병인으로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요? 네.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의사 흉내 내다가 걸린 사람들 말이에요. 준호는 즉시 강호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여전히 말순을 돌보고 있는 강호를 마주했어요. 간병인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예전에 의료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강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럼 정식 의사셨나요? 아닙니다. 강호의 대답이 준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무면허로. 무면허. 의사였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말순 어머니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강호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분명한 불법이었거든요. 오후 4시 이 소식이 간호사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무면허 의사였어. 그럼 지금도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병동 분위기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강호를 보는 시선들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녁 6시 말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강호 씨,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쑥덕거리네요. 강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수는 눈치챘어요.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아닙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게 무슨 죄라고. 저 사람 눈빛은 거짓이 아니야. 밤 8시 수간호사가 병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6층 내과 병동에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자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요? 네. 간병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즉시 조사해 보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밤 10시 강호는 말순의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말순은 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강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새벽이 다가오면서 병실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병원장이 직접 6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수간호사와 함께 강호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병동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강호 씨 맞습니까? 병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강호는 말순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무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강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거든요. 강호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강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원무과에서 병원장과 수간호사, 그리고 준호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이강호 씨, 간병인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사실입니까? 강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럼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즉시 병원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병원장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강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 강호가 말순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말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강호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강호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자꾸 말순을 돌아봤어요. 어머니, 앞으로 건강하세요.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오후 1시 강호가 병원을 떠나자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간호사님, 환자가 위급합니다. 새로 배정된 간병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일시적인 호전이었을 뿐이죠.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말순의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어요. 오후 3시 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말순의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준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강호를 내보낸 게 맞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5시 말순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가족들이 말순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저녁 7시 준호가 강호를 찾아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강호를 발견했어요. 강호 씨, 준호가 달려가서 강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선생님, 강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했어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의 생명을 맞는 건 오만입니다. 준호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선생님을 필요로 합니다. 강호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밤 8시 강호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을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저녁 시간이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말순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강호가 조용히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강호를 알아봤어요. 강호 씨,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말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말순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강고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손댈 수 없었거든요. 밤 10시 준호도 병실로 왔습니다. 강호와 말순을 보는 준호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강호 씨,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병원에서 쫓겨난 몸이에요. 강호의 목소리엔 체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을 향한 간절함도 여전했어요. 새벽이 다가오면서 말순의 상태는 더욱 위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시간 문제였어요. 새벽 1시 말순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가족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직 의사는 이미 포기한 듯 형식적인 처치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병실 밖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미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강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준호가 복도에서 강호를 발견했습니다. 강호 씨,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병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처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불법 의료행위가 되는 거였거든요. 새벽 3시 말순의 가족들이 복도로 나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정말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지셨는데 왜 갑자기. 둘째 아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그때 강호가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강호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니에요, 강호 씨.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새벽 4시 준호는 복도 끝에서 강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강호 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강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한의원을 도우며 지냈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식 의사는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습니다. 그럼 한의학을 배우신 거군요. 네. 침술과 경락치료, 그리고 응급처치까지 모두 배웠어요. 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사가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았어요. 그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직접 치료하신 거군요. 네.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환자의 가족이 고마워하긴 했지만 법은 법이었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했는데도 6개월간 구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강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떠났어요. 범죄자, 남편, 범죄자, 아버지와는 살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네. 그 이후로는 간병인으로만 살아왔어요. 그것만이 제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호가 겪은 고통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그날 의사가 늦게만 왔어도 내 손으로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간병인으로라도 남고 싶었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또 같은 실수를 했네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새벽 5시 병실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위급해요. 말순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거였어요. 강호와 준호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당직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의사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가족들 마음의 준비를 시키세요. 강호는 말순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의식을 잃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어머니, 강호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강호 씨,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준호는 이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의사보다 더 의사 같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뭐가 남을까? 새벽 6시 말순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강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 말순의 호흡이 끊어질 듯 가빠졌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70% 아래로 떨어졌고 심박수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순의 침상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큰아들이 말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직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처치가 없어요. 그 순간 준호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도에서 강호를 붙잡고 말했어요. 강호 씨,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불법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선생님 아니. 강호 씨, 같이 합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호는 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해요. 저도 의사입니다. 제가 함께하면 문제 없어요. 강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순의 상태를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함께 해주세요. 둘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준호가 함께 있으니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응급처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준호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호는 먼저 말순의 맥박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락을 따라 특정 지점들을 짚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강호의 손가락이 정확한 경혈점을 눌렀습니다. 15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어요. 준호는 옆에서 말순의 혈압과 맥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맥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강호의 침착한 손끝과 준호의 의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강호는 말순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정확한 리듬으로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치였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어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말순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거든요. 10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올라갔어요. 믿을 수 없어. 당직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분 후 말순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말순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강호와 준호를 발견했어요. 강호 씨. 말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살고 싶다. 고맙다, 내 자식들아. 말순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강호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침 8시 소식을 들은 다른 의료진들이 몰려왔습니다. 김 교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진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히 어젯밤에는 김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었거든요. 누가 응급처치를 한 겁니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강호 씨가 도와주셨고요. 강호 씨요? 그 간병인이? 김 교수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병원장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병원장은 말순의 상태를 확인하며 감탄했어요. 강호 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강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강호 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후 1시 말순의 상태는 계속 안정됐습니다.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강호와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큰아들이 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둘째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강호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호 씨, 선생님은 진짜 의사예요. 명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저녁 6시 말순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강호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다 고마워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새벽의 기적 같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빨랐어요. 폐렴은 거의 완치됐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어머니, 오늘 퇴원 준비하시면 돼요. 담당 주치의 김 교수가 차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시간 문제라고 했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에 대해 김 교수 자신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에요.
김 교수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말수는 침상에 앉아서 밝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오전 10시 준호가 퇴원 서류를 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그 뒤로 강호도 따라왔어요. 할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강호 씨,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말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준호는 병원장 앞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정식 보고서에 강호의 공로를 명확히 적었거든요. 병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당당하게 말했었어요. 법만 지킨다고 사람이 삽니까? 강호 씨가 없었으면 환자는 이미 세상 떠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럼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라는 말씀인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호 씨는 진정한 의사입니다. 명패가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에요. 병원장은 준호의 열정적인 보고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구한 일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오후 1시 말순의 퇴원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큰아들이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말했습니다. 강호 씨도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큰 며느리가 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강호는 여전히 간병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병원에서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도 강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강호 씨,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수간호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을 잘 부탁드려요. 간호사들도 하나둘 강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일주일 전에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말순이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강호와 준호가 양쪽에서 배웅했어요. 어머니, 집에서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강호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강호 씨,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말수는 강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명패가 없어도 선생님은 진짜 의사예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간병인은 내 생을 붙잡아줬다. 진짜 의사는 명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이구나. 오후 4시 말순이 탄 차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호와 준호는 병원 입구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했어요. 강호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가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앞으로도 함께 환자들을 돌봅시다. 준호의 제안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6시 강호는 다시 간병인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강호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강호 씨, 우리 아버지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실력을 믿고 맡겨드려요. 환자 가족들이 강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이지만 진정한 의사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밤 9시 새로운 환자를 돌보던 강호에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강호 씨, 혹시 정식으로 의료진 공부를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늦은 나이라도 정식 자격을 갖추시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준호의 제안에 강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실력은 이미 충분하시잖아요. 며칠 후 말순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강호 씨, 집에서도 아주 건강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선생님도 몸 조심하시고 다른 환자분들도 잘 돌봐주세요. 한 달 후 강호는 준호의 도움으로 정식 의료진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랜 경험과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강호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모두 강호를 진정한 의사라고 여겼어요. 진짜 의사는 마음에 있다는 말순의 말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진정한 의사의 마음으로 말이죠.